예,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뭐 주말이고 뭐 몇 분 안 들어오시네, 그죠?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이내에 끝낼게요. 아시죠? 자,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0.37% 약세를 보이고 나스닥이 0.4% 강세를 보인 상황인데 개장 전에 발표된 개장 전에는 다 약세 출발을 했지. 나스닥도 약세 출발을 하고 뭐 다우지수는 뭐 보합권에서 같이 나스닥하고 출발을 했다가 개장 전에 이제 그 소매 판매 발표가 나왔는데 0.9% 감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또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왔다. 거기에 특히 자동차와 스포츠용품, 자동차나 스포츠용품 뭐 이런 소매 판매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정 정도 그 LA 산불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수치상으로는 안 좋게 나온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PC 물가 데이터는 양호하게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관련된 뉴스를 카페에 올려놨는데 4월 2일. 그래서 이제 지금 법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 입법 권한이 입법적으로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좀 부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자꾸 4월 2일 뭐 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중국에 대한 조사나 그리고 또 입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해서 4월 달에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지금 4월 2일 부분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자동차 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대미 흑자 8인데 뭐 상위 6개국이 80%를 차지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상위 6개국 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에 속하는데 상호관세, FTA 체결 국가 이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 그죠? 왜냐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부분이 8%가 넘게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뭐 일본도 8%가 넘는데 여튼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언급한 건 우리 시장에게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관세 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이런 부분으로 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예, 미로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실 부가가치세는 비관세 장벽이 아닌데 사실 나라마다 뭐 수출 환급제도를 활용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나라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뭐 이 부가가치세를 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 복잡해. 저도 이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는 제대로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튼 이제 그런 부담 요인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뭐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애플이 기술주 중에서 상승하고 또 메타가 지금 20일째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조금씩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진행됐는데 그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 카페에 올려놓은 기사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시간에는 뭐 주요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금요일 날 급락을 했었던 뭐 전력기기와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관련 소식과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다음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월요일 날 휴장이야. 대통령의 날이지, 그죠?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 한국의 발텍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월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한다. 그죠? 그런 가운데 뭐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무지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해.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의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 또 유럽연합의 EU 재무장관 회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번 주 주간에는 굵직한 부분은 그렇게 경제 지표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미 소비자 물가 지표나 PC 물가 지표 뭐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과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정도고 큰 게 시장의 물줄기를 바꿀 만한 흐름 부분보다는 관세 영향이 어떤 섹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꾸 회자가 될 그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지주 등극하는 부분 이건 이제 이미 나와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뭡니까 로봇에 시세를 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힘은 이뤄지겠지 이제 여하튼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는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이 로봇 관련주가 2월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화요일 부분에서는 미국의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양호하게 나왔었던 걸 발판으로 보게 되면 미국 제조업 지수는 양호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중국의 경상수지라든지 뭐 영국의 실업률 이런 게 발표가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영향을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뭐 우리나라 정부 관련해서는 4분기 가계 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수요일에는 기재부의 중장기 전략 계획 발표하고 거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뭐 이런 쪽의 실적 발표, 코어 EMP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애플의 4세대 이 신작이 또 하나 발표가 되지. 요 부분하고 미국의 FOMC 이사록 공개. 요 부분인데, 뭐 FOMC 이사록도 결국은 FOMC 회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또 상하원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수치 보고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목요일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특사 키우 방문 및 종전안 논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사실 종전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 이 뉴스를 통해서 지난주도 월요일 날 뭐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 인프라코아라든지 이런 쪽이 반등을 했다가 또 금요일에는 다 하락을 했죠.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종전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파일을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크게 차지할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뭐 미국이 유럽이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뭐예요? 살상 무기라든지 무기 공급을 해주고 했었던 거 다 기억하잖아, 그죠? 그 지분만큼 거기에서 차지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뭐 무기나 이런 지원도 안 했고, 그죠? 뭐 비살상 무기 정도에서 일부 지원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거의 독차지하고 거기에 EU가 좀 들어가고 거기에서 미국이 제대로 하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정도 이 정도지, 그죠? 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그죠? 여하튼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쟁이 종식이 되고 하면서 방산이나 이런 쪽이 앞으로 휴전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리잖아, 그죠?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재고 소진이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재고를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방산 쪽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향후 몇 년치를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뉴스를 보게 되면 뭡니까 이스라엘로 그죠 대규모 그 폭탄을 2,000파운드급 폭탄을 1,800개 이스라엘로 보냈다. 그죠? 뭐냐면 이제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재적인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또 중국이 대만을 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또 그거 외에도 그죠? 뭐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이런 이 부분들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2월 21일 날 금요일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뭐 1월 비전주택 판매라든지 뭐 제조 PMI 예비치라든지 뭐 미국에서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거에 여기 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들은 요 밑에 보게 되면 2월 17일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여는 총재들의 이야기들 이 스피커들이 이야기를 해보니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의 한 이야기보다 뭐 거기서 틀릴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뭐 뚜렷한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부가세도 관세다 이런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 딥시크 금지법을 만들어서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홍콩 시장 부분이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그죠 딥시크 영향이 크지 그건 여러분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관세에 함몰이 되어 있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가 보낸 2,000파운드급 폭탄 1,800개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요거야.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언제든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이 상당히 힘이 약해진 건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이스라엘과 이란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싸움 속에서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이런 약할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확실하게 비핵화를 만들든지 핵 시설을 공격하든지 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